6월부터는 듀크대학교 바이오케미스트리 그리고 셀바이올로지 학과에 조교수로 임용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박사를 마치고 바로 그 교수를 지원하겠다고 생각한 건 이제 지금 예린이가 설명했듯이 타이밍이 현재 이제 저희 분야의 그 움직임이 지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과학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들에서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혁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교수들 임용을 저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듀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은 현재 대학들에서는 엄청 오랜 세월 동안 실험하시는 분들이, 멜랩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많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실험 기법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 했던 단백질이 이런 물리화학적 성질들을 잘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험 기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과 데이터 기반 모델링 방법,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이 되면 엄청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듀크 대학교가 이렇게 실험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서 그분들과 열심히 협업해서 또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저희 분야는 분야를 얘기하자면 뭐 AI for Biology, AI for Scienc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더스트리에서도 기업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다음에 지금 AI가 발전해서 챗GPT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툴이나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이제 엄청 큰 가치가 있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잘하는 기업들이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 이걸 적용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클까, 임팩트가 가장 클까를 생각했을 때 바이올로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대기업, 엔비디아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는 박사과정 동안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현재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이 AI for Science 팀이 있고 이 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산 자원과 인공지능 능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거를 사이언티픽한 퀘션을 푸는데 활용하자, 여기서 임팩트를 내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력했던 연구는 아까 얘기한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구조들, 그 구조들을 연력학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게 당장이 레베뉴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기업들에서도 좀 길게 보고 여기서 임팩트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믹 연구실들, 학계에 있는 연구실들하고도 굉장히 협력에 열려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회사들은 자원이 많고 계산 자원이 많고 이제 연구실들은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잘 협력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계기를 이제 얘기하면 고등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한상진 선생님의 일반화 원에 듣고 공감하게 빠져서 공감학 인문까지 듣고 그때 이제 양자화학
것이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그때 또 탐구물리라는 김영환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그 과학적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 실험의 결과를 제가 양자화학 방정식을 세워서 풀었더니 그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서 와, 이런 뭔가 이제 시뮬레이션 세상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이 물리화학 이론이 실제 세상을 설명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활용이 될 수 있구나. 그 기쁨 때문에 이제 그 대학에 와서도 그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오자마자 그 양자화 계산화학 연구실 김우영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계산 모델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한 번 전환점이 있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김우영 교수님이 가죽을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알파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세돌에게 알파고가 이기는 것을 보고 이제 저희 교수님이 충격을 받으셔서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보다 인공지능이 배우는 모델들이 더 정확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더 잘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모든 건 이제 정과 반이 있으면 합이 있듯이 저희도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가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알고 있는 정보 이상으로 그 인공지능이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화학 분야에서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인데, 그런데 실험은 어떻게 이 실험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는 이 시스템을 완벽히 모든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각도에서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그 평균, 아니면 객관적인 평균, 이렇게 좀 뭐랄까 해상도가 낮은 그런 정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배운 인공지능은 이제 거기에 그 국한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그 방법은 이제 조금 더 일반화가 잘 된 그런 물리 이론들이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물리 이론과 인공지능으로 실험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그걸 배우는 거, 이걸 이제 모든 걸 다 합쳐서 좀 더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했고, 이제 MIT에 와서도 이런 시뮬레이션, 그리고 물리적인 이론, 그리고 실험 데이터, 인공지능, 이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이제 저희 라파엘 고메즈 바이오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더 다양한 우리가 그 모델 개발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실험 데이터들 말고도 조금 더 이 하시는 분들과 조금 더 가깝게 지내면서 더 새로운 실험 데이터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좋은 모델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걸 어떻게 디자인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더 시너지가 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츄레이션 될 것 같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항상 이제 또 그런 한편으로
아직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지금 그 대답이 안 되는 퀘션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걸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점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에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화학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소재과 연구실에 들어가서 지금은 바이오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경로를 타고 온 사람들이 또 유니크하게 가지고 있는 시각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분야는 물리에서 온 사람도 필요하고 아니면 기계공학을 전공하다가 온 사람도 필요하고 아직 이 분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가 하는 질문들도 점점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를 공부해도 다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을 때 저는 항상 모델링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면 그게 생명과학 연구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화학 연구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물리 연구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복잡한 현상을 최대한 간단한 언어, 최대한 간단한 모델로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떤 언어로, 그러니까 물리든 화학이든 수학이든 어떤 언어로 잘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일까? 이 고민을 하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동안 했던 거는 우선 단백질을 이해하려는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했는데요.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했고 단백질이 기능이 생기는 이유가 단백질들이 구조를 계속 바꾸면서 이제 에너지가 높았던 구조로 됐다가 에너지가 낮았던 구조로 됐다가 이렇게 구조를 바꾸면서 다른 단백질들이나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기능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 그리고 구조가 바뀌는 것 그리고 단백질이 그러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물리화학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단백질의 기능을 물리화학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연구를 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단백질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제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부터는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모델링 기법이 발전이 돼서 인공지능으로도 실험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방법을 합쳐서 물리화학적인 접근으로도 이해하고 인공지능으로도 이해를 해서 단백질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링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제 유용한 점은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구조와 기능을 얻는지 잃는지 이런 걸 알게 되면 질병의 많은 부분들이 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어서 생기기 때문에 질병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질병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학 나오기 전에 4년 반 전에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미 성취를 이루어서 교수까지 됐는데 그 4년 반 동안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연구하고 같이 연구하고 아이디어 주고받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좋은 멘토들도 많이 만나서 좋았습니다. 힘든 점은 별로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원래 힘든 건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좋은 기억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 교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멘토로서 이제 멘티들을 이제 가르친 경험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경험을 좀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항상 이제 스스로 나는 나중에 학계에 계속 있지 않을까? 교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막 성장하면서 저한테 좋은 멘토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분들이 애정으로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애정을 저도 제 멘티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그런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저도 뭐 석사생들이나 아니면 박사과정 1, 2년차 학생들을 제가 멘토로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그 지도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그 학생들이 점점 잘 해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신나게 연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많이 뿌듯하기도 했지만 그 학생들이 에너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로부터 저도 엄청 좋은 기운을 많이 받고 그게 저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교수를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 MIT에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고 항상 연구 이야기를 할 때는 교수님이 가장 에너지 넘치시고 가장 이제 신이 많이 나셔서 저희와 연구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도 이렇게 과학 연구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는데 이걸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같이 좀 신나는 일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경험을 해도 다 좋으니 경험을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도전을 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그게 꼭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저도 실습 때도 그렇고 학부 때도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나는 연구에는 재능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많은데 항상 이제 잘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일렀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재밌는 일도 너무나도 많고 그걸 하면서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쌓여서 나중에 좋은 경험이 돼서 나중에 이제 더 큰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무언가 도전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저도 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한다고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응원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